오늘은 조건 검색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조지표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차트를 활용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정별이나 또는 이동평균선 정도로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지표는 이제 계속 개발이 되는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보조지표들 중에서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실제 조건 검색에서 검색해보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토캐스틱 지표라는 게 있어요. 아마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조금 그래도 주식 시장 공부를 했거나 조금 보조지표 책을 보신 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는 지표일 겁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지표라는 거 설명을 드리면, 보통 주가라는 게 이제 많이 오르면 내리고 또 많이 내렸다 싶으면 이제 오르는 그런 성격을 보통 주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열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은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또 반대로 주가가 침체 구간에 들어서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속성을 갖다가 지표화한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확률 지표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은 0에서부터 100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토캐스틱이 100이다 그러면 최근의 종가가 어떤 기간 동안에 형성된 종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과거 10일이다 그럼 10일 동안의 최고 주가를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제일 높다는 거죠. 반대로 0이라고 하면은 최근 며칠 동안에 가장 주가가 낮은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지표가 높을수록 주가가 올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화면에 수식도 좀 써드렸는데요. 수식을 이게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최근 기간 동안에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스토캐스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0에서부터 100까지의 값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캐스틱이 20 미만을 우리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토캐스틱 지표가 80 이상을 가르치면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과열됐다는 얘기죠. 80 이상이 되면 과열, 그 다음에 20 미만이 되면 되게 침체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지표를 포함해서요, 기술적인 지표, 보조 지표들은 전부 보시면 이 조건 검색 화면 좌측 조건식에 보면은 시세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다 있어요. 지난번에 이동평균선의 정별, 골드크로스 배우셨죠? 그건 저희가 이제 이 주가 이동평균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요. 나머지 보조지표들은 여기 추세지표, 모멘텀 지표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스토캐스틱 지표는 모멘텀 지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에 보면 패스트 슬로우가 있는데 이건 크게 상관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최근에는 지표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놔서요, 클릭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입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수식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실 필요가 없고 클릭하시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지표가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기간, 그 다음에 보통 요 지표들은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입맛에 맞게 물론 숫자를 좀 바꾸실 수는 있지만, 기간도 14일로 바꾸셔도 되고 10일로 바꾸셔도 되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표가 20 이하면은 침체라고 말씀드렸죠. 침체, 많이 빠져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빠진 종목을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할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지표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지표가 20 이하인 종목을 한번 추가를 해보고요.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조건 만족하는 종목이 680개나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죠.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조건을 추가를 시키시면 계속 종목 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나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0,000원 이상만 보겠다 해서 50,000원까지만, 이거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100,000원 이하, 1,000원 이상, 또는 5,000원 이하, 이건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 5일 동안의 거래량이
하루에 평균 한 10만 주는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제 유동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를 한번 해보고요.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13종목밖에 안 나왔죠. 예, 이렇게 굉장히 줄어듭니다. 만원에서 5만원 사이 종목 중에서 지금 주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13개가 나왔고요. 자, 차트상에서 보시면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걸 알 수 있죠. 검색은 되었는데 실제 지표도 보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종합 차트죠.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오늘 배우는 게 스토캐스틱이니까 영어로 스토캐스틱이니까 S겠죠. 네, 스토캐스틱 패스트도 있고 슬로우도 있는데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지표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기 좋게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선이 있죠. 80 이상이 과매수, 20 이하가 과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선이 나와 있고 그 기준선 위쪽으로 과열이 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 이하로 가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표를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종목도 보죠. 일양약품 마찬가지죠. 예, 스토캐스틱이 지금 파란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만 검색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많이 빠진 종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전부 스토캐스틱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종목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아까 20 이하가 이제 침체된 종목이고요. 이제 침체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건가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80이라고 치시고요. 이상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하시면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한 10개 정도 종목이 나오네요. 이 조건에 다 부합을 하는 거죠. 주가가 만원에서 5만원 사이고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이면서 지금 굉장히 화랑새, 주가가 좋은,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화랑을 보이는 종목만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뭐 메리츠 화재, 그렇죠? 아까랑은 주가 흐름이 반대죠. 반대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과열일 때는 빨간색, 그 다음에 침체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스토캐스틱은 이런 지표고요. 활용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열 구간에서는 원래 매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매도를 해야지 이제 과열이 됐기 때문에 고평가됐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 특히나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예시가 됐는데 뭐 이거에 딱 맞아 떨어지게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과열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 한 16,000원 선에서 매도를 했다면 얼마 후에 주가가 다시 14,000원까지 떨어졌죠. 떨어졌을 때 침체가 됐죠. 파란색으로 침체가 되면서 만약에 14,000원에 샀다면 주가가 한 달 안에 또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과열권으로 넘어갔죠. 여기서 팔고 다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2월 15,000원 정도 수준에서 침체 구간이 됐죠. 여기서 샀다면 15,000원 다시 쭉 올라가서 현재 17,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지표에 최적화되게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됩니다. 지표 하나만 활용해도 여러분이 사실은 매수 매도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죠.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침체가 됐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추가로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확인을 하고 매매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2월에 침체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계속 빠졌죠. 오히려 오르질 않고 계속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다만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건 검색이라는 거는 필터링입니다. 조건 검색이라는 건 종목을 추리는 거예요. 그 종목이 딱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추리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체 구간에서도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즉 스토캐스틱 지표가 20에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하는 게 오히려 확실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빠질 때도 과열 구간에서 있는다고 파는 게 아니라 과열 구간에서 80선을 다시 깨고 내려올 때, 그쵸? 과열이 좀 이제 식었을 때, 그때 파는 게 적절한 시점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의 위치가 스토캐스틱이 80 이상이냐 이하이냐에만 봤는데, 스토캐스틱 지표가 침체에서 화랑으로 넘어가는지, 화랑에서 다시 침체로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조건을 지울 때는 여기 삭제가 있습니다. X표 되신 거를 클릭하시면 없어집니다. 조건이 없어지고요. 돌파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자, 돌파 조건을 보시면 되는데 기준값 돌파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스토캐스틱 지표가 20 이하이면 침체라고 했는데 20을 넘어서는 순간에 사고 싶다 그러면 이 지표를 쓰시면 됩니다. 20 상향 돌파라고 되어 있죠.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20을 상향 돌파하는 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없네요.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좀 종목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주가 범위를 한번 빼볼게요. 빼고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18개나 나왔네요. 그렇죠? 아까 가격 조건을 넣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그 이하 가격이나 이상 가격에선 종목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세스라는 종목 보시면 침체 구간에서 화랑 쪽으로 넘어갔죠. 그런 시점의 종목인데 이건 너무 변동이 좀 심했네요. 그다음에 사조 시푸드라는 종목도 침체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음봉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상한가를 간 종목이니까요. 극동유화, 동국산업, 우리조명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실렉트가 됐습니다. 이런 종목을 한번 베팅을 해보는 거죠. 침체에서 화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추가로 상승해서 과열 구간이 됐을 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실 때 여러분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 종목들이 검색이 됐죠. 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이제 파는 경우, 근데 뭐 사실 파는 경우는 이미 갖고 있는 종목을 파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침체에서 그러니까 화랑에서 침체로 넘어가는 80 하향 돌파 부분은 굳이 여러분이 검색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향 돌파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넥산, JMT, 현대퓨처넷 세 종목이 나왔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상승,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가 이제 꺾이는 그런 종목을 검색을 한 겁니다. 뭐 이거를 굳이 검색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검색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RSI 지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좋은 지표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HTS 내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어렵지 않습니다. 주가 보조 지표를 찾으신 다음에 실제로 조건을 입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검색을 하실 때 종목이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고요. 또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더 좋은 지표들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